안녕하세요. 오늘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마지막 주봉 거래일이죠.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에서는 위로 상승 되돌림, FMC 금리 발표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고 어제 시간 차트에서는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구입형에 대한 돌파가 어제 나왔었죠. 현재 주봉에서는 여전히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지 여부 보아야 되고요. 일봉 차트 구입형 15입형 데드 크로스 여부 살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약세 구간의 움직임을 좀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52평, 202평 데드 크로스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현재는 26K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차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또 좀 이따가 차트 보시면서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도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제 기존 주택 판매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제조업 활동 지수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도 여전히 헷갈려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특별한 부분들은 주로 유럽 쪽하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오는 것 정도 체크하시고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여기 부분들 오늘 저녁 여기 50을 넘어서면 호황, 50을 못 미치면 불황, 이런 식으로 나누는 모습이던데, 이 부분 오늘 저녁에 지표도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의 움직임 계속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분석 기사들도 지난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나왔던 내용들, 금리는 동결하나 내년 금리, 이 고금리 기조는 지속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추가 상승, 추가 인상에 관련돼 있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분석들로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 이미 금리 발표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흡수를 안 했느냐면 시장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말은 시장에 이미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내용들이라는 건데, 일단은 국채 금리도 반등하고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 고착화,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게 내년 금리,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핵심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에너지 가격의 조정을 유도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이런 유의 내용,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연준이 매파적으로 지금 밝혔다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시장에서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내용들은 사실 다 이미 앞에 나왔었던 내용이다. 앞에 시장 분석할 때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미 차트는 지지가 깨져서 아래로 내려올 견성을 가지고 있었던 차트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임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아이머니에서 보는 시장의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긴축 정책 고수 분명히 한 미연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의 무게. 사실 올해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대한 변수는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언급을 이전부터 했었어요. 예전 잭슨홀 미팅 때부터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고점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완만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꼬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도 나오죠. 정부 셧다운, 뭐 자동차 노조 파워, 정부 셧다운에 나오면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지적,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거다 정도고요. 여기에 비해서 남미 주요 신흥국 기준금리는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U 쪽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유럽연합 측에서는 일단은 소폭의 금리 인상을 한 곳도 있고, 그리고 기본 개별 국가들을 보면 뭐 ECB는 0.25bp를 올렸죠. 그 외에 어제 부분에서는 영란은행이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고, 여기 부분이 고점을 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판단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미국도 동결, 결과적인 동결, ECB만 지금 0.25bp 상승, 그 외에 또 이렇게 남미 주요 신흥국 기준금리는 인하 물결로 해서 브라질은 50bp로 낮췄죠. 이거는 이전에 이미 많이 올렸던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많이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기조가 꺾인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금 동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요 기사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의견들, 분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 관련돼 갖고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어제 러시아가 내수용 에너지 부족의 휘발유, 경유의 수출 일시 제한을 걸었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가 판매하는 이제 유류, 그러니까 에너지, 석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 이제 현재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형성된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전에 가져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죠. 어쨌든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의 수출을 일시 제한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왔고, 이게 유가에 영향을 어제 조금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가 부분들이 크루드 오일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약 반등으로 양봉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트적인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면요. 자, 어저께 나왔던 부분에서 유가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여기 오른쪽 상에 있는 피보나치 값으로는 80대, 90대 초반, 90달러 초반이나 여기 80달러 구간대 올라오고 있는, 차트적으로는 올라오고 있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서 이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트적인 체크를 볼 때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 여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일단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걸로 보고 있는 중이고, 올라오고 있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앞에서 추가 상승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인 상태에서의 조정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80달러 구간으로의 진입 여부, 그리고 여기서의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9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가 어제 양봉으로 전환되고는 다시 오늘 또 음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 관점에서 보는 부분에서는 이번 파월 의장의 매파적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나스닥과 S&P 500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는 이미 저희들이 여기 값을 공유해드렸던 나스닥의 경우에는 15,562에 대한 부분들, 여기를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으면 추가 상승, 여기에서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본다라고 하는 게 차트적 관점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인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값 2번 14,694.5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14,800대에서 지금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도 좀 주목해서 살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상단 변곡이라 했던 4,516포인트를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나온 조정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경우에 저희들은 여기 6월달 중요값 1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두 번째 지지 테스트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가 지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구간 확인하고 나면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6월달 상승 구간에서 나왔던 갭이 있었어요.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 여기에 대한 갭 움직임이 이번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4,600 나스닥의 경우에는 14,600포인트 구간에서의 지지 반등,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뭐 4,300포인트 위에서 지지 반등하는 거 정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 파트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면, 암호화폐에서는 법정화폐,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웨이죠. 알케미페이가 미국 아칸소주에서 송금 라이선스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들. 이제 결제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와 관련돼 있는 결제 게이트웨이나 뭐 여러 서비스들 모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즈니스 확장이 준비되고 있다 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유해들은 이미 결제를 내세우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에서는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 다음이 업비트 공지사항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주목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리니어 파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LUSD 쪽에서 취약점 공격이라고 했는데 일단 해킹을 당한 모습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격 변동성 주의하라고 하는 공지가 나와 있다. 요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기사는 뭐 어제도 나왔던 내용인데 마운틴 곡스 마감일이 2024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일부 지급액은 뭐 올 연내에 제공될 수가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연기가 됐다. 그렇지만 일부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일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만약에 제공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비캐 그리고 비트코인이거든요.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정도의 부분이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마운틴 곡스에서의 뉴스에서는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전에 개인들의 채권들을 펀드가 기관 펀드들이 그 개인들의 채권들을 다 사서 지금 거의 펀드가 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몇 개, 대표적인 게 한 2개 정도가 여기에 대한 채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급격하게 변동성을 일으킬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마운틴 곡스의 떡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이 톤 재단이 텐센트 클라우드와 체인베이스와 파트너십 체결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톤은 텔레그램에서 이전에 연결돼 있던 코인 톤입니다. 업비트에 있는 그 티커 톤은 토카막 네트워크이고요. 서로 다른 코인입니다. 일단 텔레그램하고 연결돼 있는 여기 톤 코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꾸준히 뭔가를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 업비트에서는 톰코인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좀 주목은 하고 계시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이낸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카 내년 6월에 발효되는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 있어 EMI 라이선스 미보유 스테이블 코인은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여기에 대한 여기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라이선스 부분들을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간이 촉박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퍼드도 조금씩 나오곤 있던데 유럽 쪽에서 대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파트너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파트너가 있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뉴스인데요. STO 관련입니다. 업계 처음으로 한투증권이 업계 처음으로 토큰 증권 인프라를 완성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날 회사 측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오픈에셋 등이 참여한 토큰 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프렌즈,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을 구축했다. 블록체인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어제 또 나왔던 내용들이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런 유의 디지털 토큰의 거래들이 진행될 거라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도 그래서 지금 발빠른 움직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차트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보게 되면 어제 여기 그 FOMC 금리 발표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온 움직임에서 어제 저희들이 체크했던 시황에서 체크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한 피보나치 값 105.480 그리고 주봉 차트 기준 중요값 2번 105.910 여기에서는 좀 강한 저항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 언급을 드렸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을 만약에 강하게 해야 되는 모습이 전개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강한 추세 상승의 움직임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어제 움직임에서는 일단 조정의 모습이 진행이 됐고 시간 차트에서 조정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양봉으로 지금 또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고점을 갱신한 모습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드리는 게 이때 골든크로스 52평의 기준에서 202평을 상방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로의 위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염두에 둔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골든크로스를 했던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골든크로스 했던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선행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102.938에 대한 주봉 차트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는 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기술적 분석상의 의견이었어요. 현재는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열려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로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시간 차트에서. 하지만 여기 두가 105.480, 105.910에서의 강한 저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상으로는 아래 지지 테스트를 우선 먼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정도 얘기를 달러 인덱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여기 9위평과 15위평의 크로스가 날 걸로 예상하고 봤는데 크로스를 지금 비켜가는 모습이 나왔죠. 크로스가 비켜나갔어요. 이 모습이 전개되면 일단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개연성이 좀 더 높다.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어서 오늘 주봉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좀 방향을 명확하게
어떻게 보일지 여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다음 주 움직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되는 걸로 주봉 마감이 되면 다음 주는 여기 105.910에 대한 공략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서의 움직임은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는 암호화폐 매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회로 관점으로 여전히는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넘어가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서도 주봉에서 지금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좋진 않죠. 양봉으로 우리는 주봉 기준 920평을 상방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월요일날 결정이 되겠죠. 월요일 아침 9시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로 강하게 추세 상승을 해서 하방 이탈했던 202평, 주봉의 202평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돼서 내려오는 모습이면 하방 쪽에 있는 2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개연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한 방에 돌파를 못하면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가 24,000달러 구간에 있죠. 그래서 24K를 가든 여기 8K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든 지금 그 갈림길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정도로 주봉에서는 살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의 의견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일봉 차트의 의견에서는 여기 50평을 종가로 올라앉았죠. 종가 올라앉아서 여기 아래로 하방 이탈을 다시 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리고 또 여기 920평 아래로 또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단기평 520평과 920평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 전개됐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본다.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상승분의 절반과 그 아래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체크한 값에서는 26,125.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봐야 됩니다. 이때 지금 음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상승의 추세는 일단은 꺾일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양봉이 여기에 절반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은 520평이 있어요. 일봉 차트 520평이 있거든요. 여기를 상방 돌파해서 다시 재차 5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전개가 안 되면 다시 재차 이렇게 조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25,000달러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25,500이나 300 정도까지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열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서 이 음봉 두 개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는 움직임에서 일봉 차트 5MA 520평과 920평 그리고 하방 이탈했던 52평에 대한 위로 회복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 음봉 없이 양봉으로 전개되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오는지 여부, 이 움직임이 안 나오면 일단은 추가 조정 쪽으로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리스크 있는 움직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기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이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위협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뭐다? 26,746달러입니다. 여기에 위로 회복해서 27,415.5달러의 일봉의 종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하단 변곡까지는 밀릴 개연성까지도 차기 경우에는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리스크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포인트는 오늘 확인해야 되는 일봉 차트 비트코인 기준은 체크포인트는 첫 번째 520평의 회복, 두 번째 920평 위로의 회복, 세 번째 52평의 회복입니다. 이평선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값을 몰라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값으로는
26,746달러 위로 명확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 거 하고 27,415.5달러 위에 일봉의 양봉 종가 확보 여부 전개돼야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으면 추가 조정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움직임을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자, 52평을 상방 돌파하고 나서는 지금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한 상승세라고 하면 추세 상승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저희는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속되는 모습이 전개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은 볼린저 밴드 구간 안에서 단기 이평선의 지지만 받고 스물스물 움직인다. 이 정도가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재차 여기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리스크 있는 관점으로 본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비트코인에서의 조정 여부, 이 부분도 같이 지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요. 52평이 상방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하면 자, 지금부터는 도미넌스가 사실상 흡성 대법을 나오든지 강한 추세 상승이 볼린저 밴드를 뚫는 추세 상승이 동반이 돼야지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52평이 위로 명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지가 이번 주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찰입니다. 자, 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움직임에서 도미넌스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위로 추세를 타는지 여부, 이 부분 중요한 결정하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스테이블, USDT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일단 반등세가 나왔어요. 반등세가 나서 여기 두 번째 저항이 잡혔는데 재차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는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 여전히 관찰하고요. 알트코인들은 일단 약간 머리를 들면서 행보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은 지금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장기선을 배열을 맞춘 상태에서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알트코인 도미넌스에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다 보고 있고요. BNB도 여전히 저점을 갱신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강하게 위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지 봐야 되고요. 이더에서는 일단 어제도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차트적으로도 위험한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의 모습이 지금 현재는 도미넌스 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저점을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강한 추세 상승의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는지 여부 관찰을 하고 있다. 변화된 내용이나 변동사항들은 역시 저희들 커뮤니티 그리고 대화방에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실시간 시황 방송에서도 오전 오후 동안에 있었던 변화사항들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준비한 오전 시황인데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황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불안한 위치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위로 돌파하는 모습으로 전개되면 사실상 27K를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이 일봉 차트에서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평선의 모습이나 캔들의 패턴은 여전히 하방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크게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누군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추세를 변화를 주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멘텀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얘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긍정회로만 돌리지 마시고 지금의 알트코인 매매하는 관점에서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일부는 또 매도도 또 조금씩 하시면서 현금도 좀 일부 확보하시면서 그 다음 움직임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대비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전체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대한 오전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